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아무튼 내일 꼭 투표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후보들 이렇게 잘 좀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선 글쎄요 뭐 대선주 얘기도 이따가 시간이 나면 좀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선 이것저것 이제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대선이 끝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튼 허니문 기간이 있어서 아무튼 좀 주식시장도 좀 좋아질 걸로 이제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게 수익들 좀 많이 나시고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것들 좀 이렇게 싹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뭐냐면 이제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겁에 질렸을 때 그때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왜 오늘 방송 제목을 저렇게 달아놨냐면 개인들이 지금 오늘 막 투매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를 하죠. 뭐 미국 어젯밤에 미국 급락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뭐 그다음에 뭐제제뭐또 뭐예요 세 번째 뭐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냐 뭐 국제 유가 농산물가 폭등하고 그죠.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겠고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지쳐 있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개인들이 오늘 왜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뭐 대선주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예, 이소정님 어서 오시고요. 그 저기 러시아 푸틴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를 어제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시는 날인데 또 저는 또 사람 없을 때 또 중요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또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회원들 정회원들은 좀 들으신 부분인데 조금 이제 내용을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고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아마 저기 심리하고 국제 정세 돌아가는 얘기 위주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서들 오시고요. 내일의 선거라서 아마 오늘은 별로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보시면 지수는 오늘 그냥 잘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그죠? 네. 코스닥도 마이너스 1.2%. 예, 쓰리타임즈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은 1.2% 하락으로 끝났는데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났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빠졌죠.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그죠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어제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대선 하루 앞두고 개인들이 이제 투매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에. 왜냐면 미국이 이제 하락에 나왔으니까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질까봐 겁을 많이 낸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오늘 저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거 얘기하다가 그거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얘기했다가 대선주 얘기했다가 또 러시아 얘기했다가 뭐 딴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을 저 이제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니까. 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네. 결론은 마무리는 딱 깔끔하게 적어놓고 끝내죠. 네. 자, 대선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침에 증시가 또 하락을 했겠죠. 그죠? 네. 개인들이 겁에 질려서
왜냐하면 또 이제 지수를 보시라니까요. 개인들이 왜 겁이 질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수가 전저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아침에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이니까 개인들이 걱정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미국은 급락했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 막 폭등한다고 하면서 네, 난리가 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막 요즘 올라가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원달러 환율 치솟죠. 유가 치솟고 미국 나스닥 3% 넘게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예,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 왠지 오늘 깰 것 같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빠진 것만큼 빠졌으면 전저점 깼겠죠. 그죠? 네. 그런 총재의 그런 와중에 내일이 선거인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든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는 막 하루에 막 20만 명씩 나오고. 저희 아들도 저기 중학교 다니는데 같은 반에 확진자 나왔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수라장이에요. 사회가. 네, 사회가 시끄럽고. 네. 근데 이제 선거주들도 보니까 제가 어제 미리 살짝 힌트를 드렸잖아요. 보통 선거 전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은 양봉이 나오고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급락을 한다. 어제 그런 얘기 쭉 해드렸죠, 그죠? 근데 그죠?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셔라.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냐면 누구예요, 저기 아침에 그나마 윤석열 테마주가 좀 괜찮았는데 윤석열 테마주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익률 기준으로. 네. 그런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16%로 끝나죠. 여러분들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에요. 이거 요번에 덜 떨어진 거예요. 네. 마이너스 16%로 끝납니다. 애니농률, 그죠? 네. 미리 다 힌트 드렸어요. 유명한 주식을 건들지 말라고. 덕성 차트 다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원들한테 그래서 사지 말라고. 네. 유명한 건 지금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16%에 끝나죠.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보니까 덕성이나 애니농률, 서영 같은 그죠? 유명한 윤석열 테마주들이 막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엉망이었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분들 상식으로는 오늘 이해가 완전히 안 갈 정도로 이게 시장이 엉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차트 저기 어정쩡하게 배워서 주식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가 생명선이거든요. 전저점. 이 박스권 전저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과감하게 깨면서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걸로만 보면 윤석열 씨가 될 것 같은데 돈도 보였고 차트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대선주하는 사람, 뭐 일반 개인들 뭐 난리 난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라고. 근데 또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 선방한 거거든요. 이거 별로 안 떨어진 겁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상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이 정도면 별로 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8만 원이었는데 7만 전자 되더니 오늘 6만 전자 됐어요. 6만 9,500원. 막 기자들이 놀려요. 6만 전자 됐다고. 막. 기자들이 계속 기사 쓰고 있어요. 연수들. 네. 저는 공산당도 싫지만 기자들 이런 거 기사 쓰는 기자들도 싫어요, 진짜. 네. 그래도 기자분들한테 기레기라고 욕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자도 그 기자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자도 그 시험 보려면 힘들어요. 기레기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이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또 덕성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씨 이렇게 테마주가 막 급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가 뭐 김만배 뭐 녹취록 새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씨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재명 씨 테마주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 이스타코를 보면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민주당에서 자꾸 자기들은 그러죠. 박빙이라고. 테마주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박빙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제가 꼬라지라는 표현까지 쓰죠. 이게 박빙이에요. 이게 돈은 거짓말 안 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서 그렇지. 돈은 거짓말 안 한다니, 돈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돈도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냉정해서 그렇지. 근데 돈도 잘 쓰면은 따뜻한 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쓰는 사람 저기 마음이죠. 이게 무슨 박빙이에요. 중국도 나가 떨어지는 거 박빙이 아닌데. 이스타코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재명 씨도 지지하신 분들도 붕괴하실라. 네. 냉정하게 주식만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프레임스는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게 박빙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재명 씨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토탈 소프트 계속 떨어지죠? 네. 이게 무슨 박빙이에요. 박빙이었으면은 똑같이 횡보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낫든가 그래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박빙입니까? 네.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데 탈출하고 있구만. 그죠? 네. 우크라이나 난민 탈출하듯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거래 터지면서 막. 아무튼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둘 중에 한 사람 건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 이거죠. 네. 전날 원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 직전에는 원래 급락해요 다. 네. 떨어지는데 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올라간 것도 없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선거 직전 날은 보통 사람들이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도박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베팅을 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윤석열이 될 것 같다. 그럼 윤석열 씨, 이재명 씨가 될 것 같다. 이재명 씨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떨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를 보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씨께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 씨 것도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10% 이상.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성 파워텍이라고 원전 테마주를 보면은 오늘 급등해서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났다니까. 그럼 뭐예요? 원전 테마주 누구예요? 원전하면 보수. 그럼 윤석열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애니농유를 보면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안 되는 건가? 그죠? 근데 윤석열 씨하고 요즘에 같이 선거 유세하고 다니는 안철수 씨 거를 보면 또 플러스 5%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윤석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고요. 왜 이럴까요? 이재명 씨 저기 뭐야 일성건설이라고 이게 기본주택 그죠? 네, 기본주택. 임대주택이나 뭐 그런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명 씨 뽑으시면 돼요. 내 집 마련 꿈이 없다. 난 그냥 임대주택에서 월세나 내고 살고 싶다. 그러시면 이재명 씨 뽑으시면 되잖아요. 기본주택. 임대잖아요. 기본적으로 줘서 기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어서 대충 줘가지고 그냥 뭐 임대 주는 거. 네. 근데 이게 그 테마주인데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박빙입니까?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죠? 대표적인 이제 보수의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가 안 되는 거 저기 윤석열 씨 정책주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수건설을 보면은 그냥 또 괜찮긴 한데 가지도 않고 그냥 그죠? 마이너스 4%로 그냥 좀 뭐 이렇다고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끝나요. 자, 이 얘기를 왜 쭉 지금 왔다 갔다 해드렸냐면 헷갈리시죠? 예,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지금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수가 바닥인지 윤석열 씨가 될지 이재명 씨가 될지 이런 걸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갖고 난리가 나갖고 종목들이 양쪽 다 투매가 나오는데 여기서 뭘 맞추려고 하세요?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선거 끝나면 보통 그 순간 바닥을 찍는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늘 낮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더 많이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저기 누구예요? 안희정 씨 있죠? 안희정 씨 미투 사건 때문에 미투 터져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때 테마주 폭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 얘기해줬고요. 옛날에 박원순 씨, 뭐 김무성 씨 거, 옛날 저기 정몽준 씨 있죠? 정몽준 씨 테마주. 옛날에 또 김항식 씨라고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서울시장 선거 나왔는데 그때 테마주도 있었어요. 우원개발이라고. 그런 거 싹 다 얘기해줬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바닥이었다고요. 네. 반등이 또 나오고 그거를 물을 탈지 겁이 나면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물 타는 것까지 우리 회원들한테 쭉 얘기 다 해드렸어요. 공부시켜 드리려고. 근데 제가 무방에선 잘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명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상태에서 최소한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에서 들어야지 효과가 있지. 야, 무박에서 그냥 기동량 하듯이 한두 시간 들어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식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그래야지 수익률도 좋고 돈을 벌어서 더 잘 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그분들이 욕심을 내시거나 아니면 좀 거의 욕심이에요. 욕심내고 아니면 이제 남의 말 안 듣고 혼자서 쭉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교만한 마음, 네, 그런 게 있을 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솔직히 욕심, 교만 이런 거 떠나서 네, 돈 벌기가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하신 거는 딱히 없어요. 비중조절 잘못하신 거는 나중에 꼭 고치시면 되고, 네,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느냐? 네, 국내 문제는 나라 꼴이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잖아요. 이게 대통령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전 정권 박근혜 뭐 이명박 대통령 때문인지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원인을 다 이제 원인은 다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그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든데 그럴수록 더 지금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시장에 들어와 계신데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왜냐하면 돈은 자꾸 안 벌리고 안 벌리는 거 둘째치고 막 돈이 막 사라졌으니 이거 찾아야 되고, 그죠? 뭐 요즘에 바깥 생활도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물가는 막 오르고, 그죠? 네.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 와중에 막 전쟁 터지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네. 근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잘 들어놓으세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결국에는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여기서 별표, 네, 한 5개 이상, 네, 중요한 건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네.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뭐 종목을 뭘 갖고 얘기할까요? 대선주 갖고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아무거나. 갑이야? 그래요. 이 종목 이거 이제 아무거나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가비아가 있어요. 자, 종목이 지금 최근에 떨어진 거는, 주가가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뭐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첫 금리 인상하기 전에 그냥 원래 흔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미국이 3월달에 금리 올리기로 했는데 3월 말쯤에, 그죠? 네. 그때까지 원래 변동성이 있으면서 힘들 거였어요. 이렇게 흔들 거였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요걸로 쭉 갔었어야 되는데, 푸틴이 전쟁이 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약간 변수가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흔드는 걸로 보이는 거지, 원래부터 흔들 거였다는 얘기, 원래 올 거였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증시는 회복이 돼요. 그냥 저기 집에 요즘에 비계, 뭐 메모리 폼 베개 많이 쓰시죠? 네. 잘 때는 거기 고개 대고 머리 대고 있으면은 푹 눌렸다가 나중에 안 쓸 때는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비계처럼 다시 회복이 돼요. 대신에 비계가 눌려있던 비계가 확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그죠? 싸구려 비계는 진짜 무슨 세게 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서서히 복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가도 올라와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좋은 투수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제가 말하는 올라온다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초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본인 본전밖에 생각을 못해요. 본인 매수가, 즉 본전. 애기들 같은 거예요, 애들.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신생아 때, 2살, 3살 때, 물론 그때도 애기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애기들 배려해주고 막 엄마 아빠한테도 막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지만, 이쁜 짓 많이 하죠. 근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항상 본전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 매수가 대비 얼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가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 본전까지 올라올 거라고 다 그냥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어디까지 회복이 되겠어요? 자, 퀴즈. 자, 찍으세요. 이제 번호 찍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전고점.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사진 가격대로 해볼까요? 네, 2번 본전. 내 본전. 네, 내 본전 마이라고 써놨어요. 3번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본격적인 하락 시작 지점. 네. 자, 1, 2, 3 찍어보세요. 네. 어디까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글씨를 좀 잘 쓸 걸, 그죠? 네, 글씨 엉망이네요. 네. 정고점까지 회복이 될까요? 본전?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이 된 하락한 시점? 어디일까요? 네. 예. 자, 보세요. 네, 1, 2, 3번. 2번은 거의 안 찍으시네, 그죠? 네. 거의 정고점까지 회복이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많이 실수했어요. 거의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고기까지는 회복이 돼요. 이해되세요?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는 회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지금 손절해가지고 잃어버린 돈 찾는다고 매매를 또 열심히 또 하시겠죠? 네. 그래서 걸리는 시간보다 그냥 가만히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거기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본전이 어디냐,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본전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본전이란 거는 그냥 내가 저기 있는 거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정고점까지는 거의 회복이 바로 안 돼요.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정고점 찍을 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게 거래가 터졌고,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강력한 호재가 또 나오면 정고점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하락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는 회복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가비아 같은 차트는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아까 뭐 1번, 2번, 3번 얘기했는데 1번이 정고점, 2번이 본전, 3번이 하락을 시작한 지점이라고 했는데, 자, 그건 다 무효로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자, 숫자 써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고점이니까 음봉 맞았죠. 내려왔다가 또 떨어졌으니까 2번.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확 줄이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돌리다가 떨어졌죠. 3번. 횡보하다가 바닥 잡다가 쌍바닥 잡고 떨어졌으니까 4번. 자, 어디일까요?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1, 2, 3, 4 중에 찍어보세요. 네, 공짜예요. 막 찍어도 돼요. 네. 막 찍으세요.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찍어야 이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나는 내 필명이 노출될까봐 절대 못 찍겠다. 그래도 내일 저기 투표장 가서 꼭 찍으세요. 네. 누구라도 하나 찍으세요. 내일은. 네. 1번을 찍으시든 2번을 찍으시든. 네. 3번? 4번? 1, 2번은 없어요? 1번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어디일까요? 네. 3번. 3번입니다. 그럼 4번은 당연히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 찍으신 분도 정답이고 3번 찍으신 분도 정답인데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여기서 올라오려다가 또 끌려 내려온 거예요. 네. 여기 3번이죠. 여기 4번이고. 네. 여기서부터 작년 8월 달에 8월 중순부터 뭐 미국이 뭐 테이퍼링 하네 마네 그러면서 폭락했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6개월 동안 수익 안 나셨잖아요. 그죠? 네. 3월 달 여기 8월 달 3번 자리. 예, 어지간하면 몇 가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대충 16,000원쯤 되겠네. 지금 12,000원.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가면 4,000원이니까 대충 30%. 그죠? 지금 사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30%는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이 어디서 물리냐면 여기서 물리거나 여기서 물려요. 여기는 이제 17,000원, 여기는 한 19,000원, 2만원 되겠네요. 그죠? 근데 16,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19,000원에 산 사람이 12,000원에서 손절하면 얼마 손실이에요? 당연히 30% 이상 손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16,000원쯤 올라오면 손해 한 10%대로 줄어드니까 그건 대충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17,000원에 샀는데 힘들었지만 16,000원 오면은 1,000원 정도 손해보고 아휴, 응? 뭐 하나님을 믿으시든 뭐 부처님을 믿으시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눈이 뒤집혀서 17,000원에 샀는데 참았더니 그래도 거의 본전에서 팔게 해줘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시는 거예요 이제. 응? 손절해갖고 괜히 딴 데 가갖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 올라온다고요. 전쟁이 나니까 안 올라올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불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어떤 책을 보든 특히 성경이나 성경 뭐 어떤 책을 봐도요. 불안해하면은 그 불안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네. 왜 저기 인기 그 강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의 에너지 막 이러면서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주식 때문에 힘드시면요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막 주식 차트 보면서 계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뇌출혈이나 뭐 하여튼 우울증 와요. 근데 주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막 내 돈 사라질까봐 걱정되고 솔직히 그래요. 하다 보면은 내 돈 사라질까봐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 5시나 5시에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서 1시간 뛰고 들어오세요. 술 드시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주식을 더 사시고 새벽 5시에 눈 뜨셔가지고 이제 뭐 날 풀렸으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뛰고 들어오세요.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술 먹고 술을 하루에 몇백만 원어치 술을 사 먹어도 그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게 어디 안 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뛰고 오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안 피곤해요. 밤 12시까지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공감하시면 7번 찍어보세요. 정말 힘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견뎌요. 아예 전문가가 종목 얘기나 하지 뭔 또 아침에 조깅하라고 그러냐.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 찾아가 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주식 때문에 힘들어 정신과 가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하고 리딩도 하고 시황도 분석하지만 정신과 의사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정형외과도 있으시고 치과도 있으시고 내과도 있으시고 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다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정신과 의사도 한 분이 아니라 한 2분 더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주식 공부할 때 정신과 의사 출신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40분 넘었죠. 그 푸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푸틴에 대해서 푸틴이 왜 뚜껑이 열렸는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잠깐 10분 15분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핵심만 압축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표면적으로 어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고 전쟁이 나서 밀가루값, 국제유가, 가스 이런 건 막 폭등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푸틴이 천하의 나쁜 악마가 됐고, 그죠?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나라, 그죠? 뭐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조정받는 게 다 러시아, 특히 푸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의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표면적인 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잘 들으시면 돼요. 보세요. 러시아가 자 본질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돈, 그 다음에 자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푸틴이 화가 났어요. 그럼 푸틴 아저씨가 왜 이분이 화가 나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좌파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좌파도 오른좌파 말고 그 좌파의 옷을 입고 있는 빨갱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좌파의 옷을 입고 있는 빨갱이들을 좀 되게 싫어합니다. 대놓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좌파인 그 진보인 척하면서. 네. 근데 이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는데 미국을 좀 좋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미국 욕을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푸틴이 자 제가 푸틴을 옹호한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푸틴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왜 화가 났느냐?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쳐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쳐들어갔죠. 쳐들어가니까 독일에서 뭐라 그랬어요? 독일에서 준비해놨는데 노르드 스트림 2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일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걸 연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기사는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독일인데 그죠? 요렇게 가는 뭐예요? 가스관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이나 유럽 등지에서 러시아 가스관을 설치해 가지고 가스나 원유를 갖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거 두 번째 걸 만들었는데 자, 요 기사가 2019년에 나온 기사예요. 이 기사는 여기 보시면 2020년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사는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 노르트 스트림 요거를 이 가스관을 2020년 완공 예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완공을 했어요. 언제요? 이게 지연됐는데 지연되다가 작년 말에 어렵게 완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유럽의 본인 나라에 있는 가스 천연 그 가스나 이런 이제 그 석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완공이 됐는데 자꾸 지연을 시킨 거예요. 공사도 방해를 하고. 근데 독일은 러시아하고 친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나치, 파시즘,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독일이 미국이랑 저기 하지만 약간 러시아랑도 친해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긴 한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러시아가 아무튼 이제 독일이랑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거를 설치 못하게 방해도 했고요. 21년 작년 말에 이제 다 됐는데 이거를 독일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어렵사리 큰 돈 들여가지고 가스관을 설치했는데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드리려고 했냐면 자기들도 가스 좀 싸게 쓰고 그 다음에 독일을 거쳐서 다른 유럽 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독일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 7번 한번 또 찍어주시고. 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러시아 뉴스 그만 좀 보시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좀 천천히 얘기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얼마 전에 퇴임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꾸 이제 메르켈 총리한테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은 나토 즉 우리랑 동맹인데 왜 러시아 가스를 쓰느냐? 우리 거를 써라. 자꾸 압력을 넣은 거예요. 메르켈이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우리 러시아 거 쓸 거다. 최근에 그게 바뀐 거예요. 독일 총리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스관을 이제 독일 쪽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이거를 자꾸 방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내 단골인데 가스를 파는 단골이 독일인데 독일 유럽인데 미국이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죠. 근데 미국은 왜 그럼 이걸 방해를 했느냐? 미국이 셰일가스 아시죠? 셰일가스.
그 오바마하고 트럼프 때 특히 트럼프 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생산을 되게 개발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그 자국 내에서 생산한 기름과 가스가 남아 돌아요.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수출을 막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우방인 유럽이 러시아 걸 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써라. 왜냐면 유럽이 여기 있으면은 미국이 여기 있잖아요. 대서양 건너가면 되니까 우리 거 써 그냥. 그게 독일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러시아 거 쓰고 있고 공사하고 있어서 여기 거 쓸게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압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사가 다 완공이 돼서 푸틴이 자 빨리빨리 저기 허가 내고 우리 가스 보내줄 테니까 써라 이랬는데 독일이 결국에는 미국 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게 누구예요? 독일 총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가죠. 왜 그러겠어요? 달래려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싸우지 마 이러면서 계속 간 거예요. 최근에 왜 미국은 안 빠지는데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가 폭락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 꼴을 보세요. 미국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좀 빠진 거지. 예? 나스닥은 최근에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라니까요. 독일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프랑스 나가 떨어지고 왜 그러겠냐고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9배 급등했고요. 그거를 기름 있죠? 기름으로 환산하면 지금 기름이 올해 초에 70달러 하다가 1배럴에 70달러 하다가 지금 뭐 130달러 이렇게 하죠. 그걸 환산하면 천연가스가 500달러랍니다. 1배럴 500달러.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는데 이게 왜 싸움이 붙었냐?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에너지를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 거를 뺏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눈치도 없이 우리 나토 가입하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면서 이것들이 미쳤나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승질나 죽겠는데 푸틴 보고 있는데 우리 미국으로 갈래요 막 이러니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해되셨으면 9번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네, 뚜껑 열리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네,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랑 막 싸우는데 잘 보세요. 뭐 이상한 게 있잖아요. 8년 전에 잘 보시라니까. 8년 전에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전문가가 이런 거 어떻게 잘하냐고요? 네, 경제 역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네,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쪽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공계 출신인데 뭐 볼까 잠깐만. 러시아 루브라 주식하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네, 루브라 지금 난리 났는데 그 2014년도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쳐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네?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그때 쳐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잘 보시라니까요. 자,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막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입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제재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미국이 저기 중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할 때 미국이 관세 때리고 막 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 기업들 몇 개가 딱 나서서 중국 화웨이한테 우리 거 OS 지원 안 해줘 이래갖고 화웨이가 말라 죽었죠.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도 팔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몇 달 걸렸습니다. 그거 진행되는데.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쳐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예요? 명품도 안 판다. 뭐 구글에서도 뭐 저기 러시아 뭐 지원 안 한다. 갑자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어제 못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미국보다 기업들이 막 나서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해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기업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막 인권을 사랑해서 막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업은요 철저하게 돈이에요. 돈을 보고 움직이는 게 기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미국이 러시아의 가스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 전쟁인데 이미 3차 세계대전은 터진 거예요. 자원으로. 힘없는 나라끼리 싸울 때는 재래식 무기, 수류탄, 미사일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힘 있는 나라끼리 싸울 때는 돈 갖고 싸워요. 자원.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막 항공모함 들이밀면서 막 미사일 쏘면서 싸웠어요? 관세 때리고, 예? 환율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 무역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랑 뭐 갖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잡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항상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기름 나는 데서 났잖아요. 기름 나는 데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쟁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동이 뭔데요? 기름. 미국이 성장하는데 기름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거기서부터 막 오일 쇼크 일어나고 하니까 가서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전쟁이 주로 중동에서 납니다. 왜요? 왜 그랬겠어요? 미국이 때려잡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자국 내에서 기름이 많이 나요. 가스도 셰일가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 팔겠어요? 우방에다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 걸 쓰니까 쓰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로스차일드나 그런 쪽이겠습니까? 그런 쪽이겠죠.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뭐 거시기들 있잖아요. 네. 큰 돈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네. 그죠? 네. 누군지 아시는 분들 1번 뭐 음모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 네. 네. 로스 어린이들 그죠? 네. 그죠? 로스차일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인 거예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 뭐 이렇게 쫙 해서 막 미국에 보면 여기 막 러시아에 막 넷플릭스도 막 넷플릭스 뭔지 아시죠? 넷플릭스가 막 러시아에서 하는 뭐 드라마 제작 다 포기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잘 보시면 기업들이 지금 미국보다 기업들이 더 제재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재를 막 해요. 안 이상하세요? 이 사람들은 돈 갖고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래 저 넷플릭스가 참 그래도 평화를 사랑하는구나. 러시아 저런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오너가 저런 훌륭한 결단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답답한 분이에요. 넷플릭스가 저걸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명품 러시아에서 안 파는 거 보니까 너무 저기 진짜 좋은 회사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대주주가 대부분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의 대주주는 나중에 다 까보면 로스차일드나 그 하수인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얘기했다고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뭐 이런 얘기 뭐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 네.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만 싸우면서 거기서만 애기들 죽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전쟁 나서 그것만 보면서 그래 푸틴 나쁜 놈, 우크라이나 사람 불쌍하다, 어떻게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거 이해하겠는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보다 기업들이 제재를 더 많이 하는 이유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왜 뚜껑을 열렸다 정리해 드릴게요. 러시아 푸틴이 왜 뚜껑을 열렸어요? 본인의 밥줄을 건드렸잖아요. 그 나라에 먹고 사는 근간을. 네? 왜 일본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흔한 말로 푸틴 그 옛날에 저기 왜 우리 김두관이란다. 네. 그 사람 국회의원이고. 네. 네. 옛날에 저기 왜 나와바리라는 말 하십니까? 네. 네. 그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저기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내 나와바리에서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푸틴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건드린 거예요. 누가요? 미국이. 열받게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그렇게 깨춤을 춘 거고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 어쩔 줄 모르잖아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한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해요? 독일이 반대했어요. 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다가 내려온 게 독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못하겠다고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모방에서 그래서 자꾸 바이든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면 이렇게 못해요. 미국이 아무리 산유국이지만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하죠. 그럼 석유가 폭등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서민들 어떻게 살아요? 예? 기름가 폭등하는데 물가 다 오르는데 이 사람은 제가 미국의 민주당을 되게 싫어합니다. 평화, 인권 이러는데 하는 짓 보면 아니에요. 더해. 네. 더하다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네. 보수가 전쟁강이라고요?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네. 오바마 때 얼마나 피 많이 흘렸는 줄 아십니까? 전쟁해가지고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뉴스만 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뭐냐면 러시아 뚜껑 열린 이유 미국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 밥줄을 건드려서.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 즉 자원 이게 붙은 거죠. 에너지와 식량. 근데 미국은 증시가 별로 안 빠지죠? 왜 그러겠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가스, 기름 많이 나고요. 미국은 먹고 살 만큼 너무 많이 저기 농산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저기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프랑스하고 독일, 유럽 국가들 힘들 때 우린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치고 나가서 그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서 못하는 걸 우리가 좀 일거리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네.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얘기 오늘 왜 해드렸냐면 이거예요. 러시아 전쟁 얘기 나올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좀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선거인데요. 대선 중에 아까 좀 하다 말았는데 어제 뭐 그 중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으니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그 선거 있죠, 그죠? 선거 잘 참여하셔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 그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일 테니 잘 뽑으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선이 끝나면 개별주들이 그 더러웠던 네거티브, 그죠? 네거티브 거기에서 벗어나서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 저도 나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또 형성돼서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통령 정책에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고요. 돈도 안 벌려요.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내심이나 실력이 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걱정할 때 걱정 안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얘기 또 다음에 또 하자고요. 자, 제 뒤에 여기 또 우리 잠깐만요. 우리 또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시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대선주 갖고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윤마린님 다음에 봬요. 대선주 갖고 계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 그동안 저기 대선주 갖고서 여기 오늘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원래 파동이 한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건데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제 경험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에서 진 사람은 종목이 좀 하루 이틀 한 오늘 종가 대비 한 3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엔 그것도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그 족쇄에서 풀려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거는 바람에 아주 선거가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 나름 세력이 있는 종목은 잘 올릴 겁니다. 그 얘기는 또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보고 차차 우리 또 해결해 나가자고요. 만약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된다면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서 문자번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문자번 회원들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아마 방역 패스 해제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되자마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질병청 공무원들이 먼저 숙이지 않겠어요? 아, 저분이 대통령이시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했던 얘기 방역 패스 당장 풀어 그랬으니까 저희가 방역 패스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자, 다 패스 다 들어가다.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사모님들이 이제 봄 됐으니까 그죠? 동창생들 만나갖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저기 이제 남해안으로 벚꽃놀이 보러 가시고 그죠? 네. 바람 쐬러 가셔야죠. 고모도 사시고 그죠? 네. 남자분들도 이제 만나셔갖고 저기 또 네? 산에도 좀 다니시면서 그죠? 술 한잔 하시고 그죠? 여행 다니셔야죠.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위도 코로나 수혜주, 뭐 방역 패스 해제 수혜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거, 우리도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힘내시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공지사항입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돈 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항상 시간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저기 김 실장님 우리 저기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유럽 증시가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은 네. 1% 이상 독일도 급등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네.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여기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예, 우리 전쟁 우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유. 오, 좋아요. 네. 전쟁 관련된 악재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호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들어가셔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은 쉬고 내일 또 선거 결과 봐야 되니까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